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떡락과 국힘당 내부 당권 투쟁까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민주당도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는데요. 선거운동 첫날 유력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저학력 저소득층의 국힘당 지지자가 많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이재명 의원의 이 발언이 왜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학력 저소득층에 민주당 지지자가 많다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 실제로 다양한 통계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자 중 고학력 고소득자가 많은 걸로 조사된 바가 있는데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대화의 앞뒤 맥락을 다 잘라내고 마치 비난을 위한 비난거리를 찾아내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논란을 만들어낸 결과인 거죠. 뭐라든 이재명이 싫은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논란이 민주당 당대표 경쟁자들인 박용진, 강훈식 후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건데요. 또 내부 총질, 그것도 둘이 연합해서 뻘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 내용을 들어보셔야 할 텐데요. 전체 맥락과 함의를 이해하면 바로 의문이 해결될 일입니다. 이걸 또 어거지 논리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이 발언은 지난 29일 이재명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함께 가요 춘천 가는 길이라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 대화 내용입니다. 강원도 당대표 유세를 위해 이동하며 진행된 이 라이브 방송에서 이재명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서구 주민입니다. 인연TV님. 당대표가 되어도 중상층을 위한 정치 말고 서민들이 느낀 어려움 함께 해서 정치해 주세요. 요새 참 이런 논의가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 서민 아닌데 내가 중산층인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아마 사회 구조가 이렇게 항아리형이 아니고 그 뭐라 그래, 호리병형? 부자는 부자고 중간 그러니까 부자는 많고 있고 중간 중산층은 없고 서민만 이렇게 있는 이런 사회 구조가 되놓으니까 이게 우리가 서민과 중산층이 아니라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일정한 포지션들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뭐 부자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니까 서민과 중산층? 그러면은 부자는 적인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요, 고학력 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의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렇지. 언론 방송 때문에. 그런데 저는 부자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공화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넘어 공화주의로 이런 얘기도 많아요. 함께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세금 많이 내는 부자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왜 그래서 그때 왜 아니 코로나 때문에 소비 진작을 하려고 국가재난지원금을 주는데 그건 복지정책이 아니잖아요. 불쌍한 사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경제정책이잖아. 경제정책의 혜택을 왜 부자는 배제하냐. 이건 복지정책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다 지급하자. 부자가 세금 더 많이 내지 않았냐. 세금도 더 많이 내는데 아니 경제정책 혜택을 왜 박탈하냐. 이건 복지정책이 아닌데. 그래서 그때 한판 세게 우리가 부딪혔잖아요. 그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데 저는 진보적이되 좀 대중정당하고 이제 뭐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 학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마치 이게 자칫잘못하면 부자를 배제하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당장 경쟁자인 박용진, 강훈식 후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 이분법 정치를 반성해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박 후보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학력,
저소득층은 언론 환경 때문에 국힘당을 지지한다는 말은 너무나도 노골적인 선민의식이고 정치 성향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라며 입에 거품을 물었는데요. 그는 정치 성향의 저항력과 저소득층을 굳이 끌어온다는 부분에서 상대방 지지층을 얕잡아보는 듯한 오만함마저 느껴진다며 저항력 빈곤층 국민들은 언론에 쉽게 영향받고 그렇지 않은 국민들은 영향받지 않는다는 말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 후보도 이어 입장문을 내고 지난 대선 기간에도 우리 선거 캠프 인사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지지자들의 대부분이 저항력 빈곤층이라고 했다가 SNS에 글을 지우고 사과한 적이 있었다. 대자뷰라며 당시에도 우리가 폐기해야 할 민주당의 선민의식을 보여줬기에 많이 부끄러웠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난 대선과 지선의 패배에 대한 처절한 반성에서 출발해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는 자리지만 아직 부족한 것 같다며 우리가 저들의 갈라치기와 혐오를 비난만 하지 말고 우리에게서도 문득문득 등장하는 이분법의 정치를 반성해야 한다고 연이어 거품을 물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30일 자신의 저소득층 발언과 관련해 일부 언론의 비판을 두고 제 발언의 앞뒤를 다루고 왜곡해 공격한다고 일침을 날렸는데요. 일각에서 이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후보는 이날 다시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난 대선에서 월소득 200만 원 미만 유권자 10명 중 6명이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며 안타깝지만 실제 현실은 이렇다고 자신을 겨냥한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는 초부자, 초대기업 감세 대신 지역화폐 일자리 예산 같은 서민 지원을 축소하는 게 국힘당 정권이라며 일부지만 자신에게 피해를 끼치는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 후보는 그러면서 이런 현실은 정보를 왜곡 조작하는 일부 언론의 책임이 크다며 지금도 제 발언 앞뒤를 다루고 왜곡해 공격한다면서 일부 보도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흘러가는 모양새가 참 보기 안 좋습니다. 2대1 싸움인가요? 이렇게라도 이기고 싶은 모양이죠? 설마 박용진 후보가, 강훈식 후보가 되겠습니까? 진짜 들어보셔야 할 내용은 여기서부터인데요. 이날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들려드립니다. 반드시 당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민주당이 살아남는 마지막 기회가 될 텐데요.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정당은 정권 획득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정당의 단기 목적은 당의 선거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 기대를 이제 담보받아야 되는데 거기 더하기가 하나 뭐냐면은 혁신해서 국민들이 믿어야 되기도 하지만 역량 있는 사람들이 출전을 해줘야 돼요. 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동네 신망 있는 사람들이 출전을 해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 지지율대로 꼭 선거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찬대 의원님처럼 열심히 작업해서 이길 수 없는 지역에서 이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경쟁력 있는 분들, 그러니까 실력이 있고 실적도 내고 또 열성도 있고 저는 뭐 충성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많이 이겨야 됩니다. 다수당이 돼야 되고 또 숫자도 더 많이 이겨야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니 편 내 편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시장 도지사 할 때도 성과를 내서 여기까지 인정받고 왔는데 성과를 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유능한 사람을 쓰는 겁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뭐 선거 때 좀 관심 가져줬으니까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 네. 성과 내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사람을 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실력 있다 인정받는구나 생각하니까 열심히 하고 성과가 많이 나니까 시도민들이 좋아하고 네. 그게 결국은 저희에 대한 좋은 평가가 된 거죠. 이제 당도 사실 마찬가지여서 니 편, 내 편, 뭐 이런 거 가려가지고 누구는 제거하고 누구는 뭐 우리 편이니까 좀 부족해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져요. 이거를 이렇게 눈과 귀 그리고 5천만 개의 이 눈을 입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말하고 듣고 있어요. 이렇게입니다. 우리는 이제 2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면 이제 사활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통합이라고 말을 하죠.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도저히 대책 없는 경우도 다 안고 가자 이게 아니고 당원과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시스템에 따라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자는 것이고요. 제가 우리 당에서 이제 좀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끼는데, 저는 정당의 본질은 다양성이라고 생각해요. 다양성. 원래 달라야 돼요. 이게 밥상에 밥그릇만 있어가지고, 밥그릇만 자꾸 키우면, 그 제대로 된 식탁이 될 수가 없죠. 근데 밥그릇은 밥그릇의 역할을 하고, 국그릇은 국그릇의 역할을 하고, 젓가락은 젓가락의 역할을 하고, 접시는 접시 역할을. 이렇게 역할을 나눠야 풍성한 밥상이 되는 것처럼, 생각도 좀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생긴 것도 좀 다르고, 하는 행태도 다른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이 많이 담아오면 그걸 시너지를 내는 게 정당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는데, 당은 조폭이나 군대 같은 조직이 아니다. 조직이 아니고, 그 조직은 상명하복의 하나의 단일한 의사만 있잖아요. 근데 정당은 다양성. 그래서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존중하고요, 활용해야 됩니다.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권력을 가지면 욕망이 생겨가지고 99% 다 가지려고 그래요. 100%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다 떨어져 나가버리죠. 다 적대화되는데, 저는 뭐 평소 신념도 그런데 주도권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51%는 갖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역할 분담을 해서 나누고 믿어주고 성과에 따라서 또 배분하면 되니까요. 이때까지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그럴 생각인데, 원팀이 되는 길은 결국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경쟁력 있는, 유능하고 실적 내고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 이런 뭐 불만들이 없겠죠. 물론. 그래서 저는 원팀을 만드는 길은 공정성이 있죠. 저는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려가 좀 많이, 요게 그대로 진정성이 전달된다 그러면 네 편, 내 편으로 우려를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그래도 우려하는 사람 남겠죠. 뭐 유능하지 못한 사람, 보통 그런 무능한 경우가 사람 많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우리 편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네. 본인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유능하다고 네. 또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럼 뭐 전혀 네. 배제되지 않을 테니까 제가 아까 확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제 옆으로 약간 빠졌는데, 제가 우리 당의 느낌이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여의도에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방에 있다가 이제 여의도라고 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중심에 못 들어가고 제가 약간 이렇게 경계 지점에 서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적응이 안 되는, 아직까지는. 곧 적응이 되겠지만, 너무 많이 적응되면 안 되고, 그죠? 근데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 배제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라고 할까? 그리고 정당은 아까 얘기한 다양성이 본질인데, 나하고 다르거나 내가 평소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편이 아니면 다 제거하거나 투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